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법 국회 통과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죠. 국회 과방위 소속이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후에 대응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임명장을 줬습니다. 물론 뭐 이미 예상한 상황이긴 한데요. 2명을 임명을 바로 해버렸어요. 원래 예. 시나리오대로. 이것은 2인 체제로 해서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해버리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죠. 네. 그러면 이후에는 지금 민주당은 뭐 이것부터 좀 여쭤보자면 뭐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광범위하게 조성이 돼 있고 형성이 네. 돼 있고 네. 지난 의총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네. 사전에 탄핵을 할 사유가 발생해서 탄핵을 하면 뭐 가장 좋고. 네. 네, 저쪽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 번에 의결을 할 경우에는 사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네네. 그렇더라도 사후 탄핵은 한다. 책임을 묻는다는 네. 그런 차원에서 예. 탄핵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번 주 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역할 봐야 되겠는데 오늘 당초 오후 2시에 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대로 그러면 잠시 후에 뭐 1시간 정도 후에 진행이 되는 걸까요? 2시 그 전체위 열릴 것이다. 네. 거기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을 한 번에 의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예, 나오고 예, 보도도 예. 있었습니다만 예. 방통위에서 그건 아니라고 해명 자료를 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런 절차를 뭐 밟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등 이런 네. 좀 미시적인 부분의 오류를 얘기한 것인지 그건 명확치 않아요. 아, 여전히 오늘 의결을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그 일단 방통위로 가서 그리고 이제 취임사를 하고 이제 취임식을 끝낸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금 뭐 보도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조속히 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검증 과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 할 일은 한다. 뭐 이런 자세로 보입니다. 참 답답하긴 한데. 청문회를 시간을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2시라고 보도가 됐던 네. 방통위 전체 회의가 네. 그 안건이 달라서 아니라고 방통위가 부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 문제인지 네, 그건 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긴장하고 저희들은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시에 그 회의를 개회해서 의결을 하면 뭐 현장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논의된 바는 없고요. 네. 지금은 그 의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가 네. 바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탄핵안 발의 예. 또 이어지는 뭐 본회의 개최 네. 본회의 개최도 저희가 원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의장실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또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결하기 위해서는 보고 24시간 이후라는 그렇습니다. 조건이 또 만족돼야 예. 되니까 예.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현장에 달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대응 방안을 좀 더 치밀하게 체크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무모한 거죠. 무모하다. 방향을 잡고 그냥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저로서 뭐 MBC 장악 말고는 설명할 게 있나요? 예. MBC 장악하겠다는 목표가 섰고 그게 이미 입력된 한에는 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뚫고 나는 간다. 탄핵을 시키려 하면 네. 빼버리고 네.
이진숙 씨는 탄핵이 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버틴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 박문진 이사 교체가 완료되면 그 얘기가 이진숙 씨의 의지가 아니라 용산의 의지일 겁니다. 아, 용산의 의지.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마치 본인이 이렇게 뭐 불의에 맞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네. 그 박문진 이사 교체가 완결되지 못하거나 네. 또는 나름대로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집행정지 등을 통해서 제동이 걸리면 이진숙 씨는 남고 싶어도 못 남습니다. 네. 용산에서 비키라고 할 거예요. 아우, 지킬 거다. 네. 예. 그냥 조리입니다. 장기판 위에 조리인데 장기판 위에 졸. 본인이 무슨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입장을 얘기해서 제가 굳이 한 말씀 못했습니다. 예. 그 필요에 따라서 놓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치워지는 네. 네, 그런 그 존재의 다름 아닌데. 네, 박문진 이사 교체라는 용산에서 이미 강력하게 입력해 놓은 네. 그 일정이 아니면 네. 이진숙 씨는 청문회 못 버텼어요. 그 사흘이라는 그동안 없었던 네. 새로운 역사를 국회 과방위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인사청문 할 수 있다. 사흘 뭐 그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새로운 역사를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사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네, 법률상 법을 바꾸지 않는 법을 이상은 바꾸지 않는 한 네. 사흘이 맥스. 사흘까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루 이틀밖에 안 했던 안 했던 거죠. 거죠. 네, 장관급은 뭐 다 하루 했고 그렇습니다. 총리만 예, 이틀 하고 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루만 했던 건가요? 그동안 사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네. 당신들이 사흘 하자고 해서 이번에 했으니 네. 당신들이 숙권하면 네. 그때 아마 무조건 골치 아플 것이다 그러는데 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네. 지금 여당 쪽에서 네. 어떤 명분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우 힘들어하세요. 아니 주간에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 맘대로 정- 상을 하느냐 이렇게 막 화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되는 시절이 와도 예. 그쪽에서 사흘 하자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묻고 네. 답변할 때까지 이렇게 다그치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의 태도도 지지 않겠다라는 게 아주 그냥 뚜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저는 로봇 같아 보였는데 로봇이요? 입력된 답을 반복해서 하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는 전략. 그것이 무시든 뭐 아니면 회피든 간에 네. 그런 태도가 입력된 상태로 청문회장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뭐 견뎌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의지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제 눈에는. 예. 상당히 많은 내용이 검증 대상에 올랐고 네. 사실 법카의 여왕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게 알뜰하게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심지어 뭐 본인 대학원 다니면서 관용차를 가지고 심지어 서강대학교 주차 이용료까지도 법카로 내는 이런 알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거 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사흘이 길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그러니까 네. 서강대 주차장은 나흘째 현장 검증해서 저희가 네. 자료 확보해서 밝힌 거예요. 지금도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자료가요? 자료가 예. 지금 수행기사 그 휴일 수당 네. 그 자료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수행기사가 예. 개인정보 부동의해서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휴일에 직원에게 지급된 휴일 수당 내역이 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게 일관되게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청문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네. 이진숙 후보자 측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동의해야 된다. 이게 근데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 예, 휴일 법화- 수당, 그러니까 만약에 휴일 수당을 지급 안 했으면 회사가 예. 일 시키고 돈 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휴일에
수당 줬다고 했어요. 본인이 챙겨줬고 네. 휴일 수당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러면 휴일 수당 내역이 없으면 휴일 근무 안 한 거네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봐야겠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휴일 수당 제대로 지급 안 하고 막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막 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수행 기사도 지금 매우 곤란한 입장에서 예. 그 자료를 못 낸다고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네. 내도록 하면 됩니다. 당당하면. 예, 지금 이진숙 후보자 이 청문회 후폭풍이 지금 뭐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뭐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겠다까지 가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 인민재판 뭐 뇌구조가 이상하다 막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하자면 네. 그 인사검증 과정 아닙니까?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인민재판이라고 몰아간다거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한 의혹들의 네. 이 문제 제기에 허점이 있으면 그걸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자료가 너무 명확하고 저희 분석이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구멍을 못 찾은 거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태도인 거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문야를 다그쳤다, 윽박질렀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간혹 좀 과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한 답변 태도에 화가 나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랬다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네네네. 뭐 당신이란 표현이 뭐 사전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공방이고 제가 화가 나서 평소에 쓰지 말아야지 했던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담백하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께서도 그 전체주의 발언을 이제 탈북 출신 의원께 했잖아요. 네. 그걸 문제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사과 요청을 받기 이전에 사과를 했고 네. 또 당사자가 수용을 했고 네.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다는 표현도 했고 네. 그런데 뒤에 가서 그분이 뒤에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당 지도부가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 삼을 게 없으면 그런 걸 문제 삼을까 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딱 정해놓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최민희 악마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네. 이제 위원장 됐네요. 예. 너무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 분노를 샀고 네. 우호적으로 평가하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두둔이 없습니다. 아니 두둔하긴 너무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장실 안에 냉장고에 웬 술을 그렇게 사다 놨으며 그리고 개봉된 것을 누굴 접대한다고 개봉된 걸 가져가겠습니까? 그 개봉된 사장실에서 드셨잖아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네. 이진숙 씨가 그 화면을 안 보여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화면을 먼저 이제 보고 네. 개봉된 게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예. 콜키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술을 안 마셔서 콜키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네. 거죠. 아니 안 따진 걸 이제 식당에 갖고 가서 예. 식당에서 와인을 파는데 예. 거기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예. 저희가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콜키지 값을 받고, 그러니까 예. 뭐 잔을 주고 외부에서 가져온 주류를 예. 용인해 주고 예. 그 대가를 이제 일부 치르는 거죠. 예. 이제 와인값보다는 싸게. 예. 그럼 내가 한 병 사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따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딱 남은 거를 가지고 다시 사장실로 와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시 다른 자리에 또 들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먹던 거를 갖고 가서 접대했다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해서 저는 엄청 웃었습니다.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해라, 무조건 변명해라, 네. 한 톨도 인정하지 말아라는 그런 입력 코드값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나오는 거죠. 네. 빵통이 빵진숙 막 이런 비판까지 네. 있었어요. 뭐 혼자선 도저히 들 수 없는 만큼의 빵을 법카로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돌렸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빵을 먹었다는 직원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결제해서 나중에 조금씩 뭐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됩니다. 저는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 네. 좀 주목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포인트? 예.
처음 그 문제가 지적됐을 때 이진숙 씨가 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수행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득이양양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수행 기사가 청문회를 보고 답답해서 찾아보니 과거 기록이 있더라면서 본인한테 보내줬다. 네. 그게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포인트 근거가 남아 있는 걸 캡처해서 이진숙 후보자한테 보내줬대요. 네. 그걸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씨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걸 봐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시라 그랬더니 여당에 제출했다고. 제출하겠다고. 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받아서 네. 여당 간사가 받아서 저희한테 주기로 예. 했어요. 예. 1시간이 지나도 안 주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주고 다음 날까지 안 주는 거예요. 설마 지금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홍역이 한번 치러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막 예. 웃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 내시라 그랬더니 냈대요. 예. 그래서 여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때 마침 최용두 간사께서 자리에 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최용두 간사가 받았는데 공유를 안 하셨나? 하루가 지나도록 네. 이상해지잖아요. 예, 말이 안 서로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네. 여당 의원 두 분한테 줬다고 이진숙 후보자가 얘기하고 네. 근데 여당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 예, 현장에 있던 예. 사람들은 그래서 자리 빈 두 사람이 담당 갖고 받았을 있었나? 거다. 근데 그 두 분이 오셨어요. 예. 답을 잘 못해요. 우리가 받았나? 뭐 이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데 네. 카톡이지? 그냥 카톡 대화 내용이지 그 캡처본이 아닌 거예요. 와, 그 자리에서도 그런 거짓말 한 겁니까? 그래서 예. 주긴 줬냐 그랬더니 받긴 받았대요. 예. 그랬다가 바로 개인정보라서 지워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놓고는 아니, 자기는 개인정보-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여서 이건 제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임을 여당 의원들한테 밝혔으면 그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근데 추궁을 당하니까 네. 여당 의원들한테는 줬습니다. 네. 끝. 다음에 왜 여당 의원들이 우리한테 못 주나? 만 하루 걸려서 확인된 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여서 지워라. 네. 그 포인트가 개인정보라는 거죠. 누구의 개인정보입니까? 법인카드를 써서 생긴 포인트면 네. 공적인 거죠. 네. 그게 기사 거든 후보자한테 쌓였든 그거는 횡령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안 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범죄 혐의를 혹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스마트 영수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네. 써본 적은 없는데 아, 그 개념을 이정은 의원께서 예. 이진숙 후보자한테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당신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네. 입증할 수 있다. 거기 내역이 다 남아 있다.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요. 네, 그랬더니 이진숙 씨의 답은 네. 고맙습니다였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야죠.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한데 했어요? 그러고 안 했어요. 약속이 잘 안 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건 하나 있어요. 분리하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대답 안 하겠다, 말 바꾼다. 하여간 그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네. 계속 나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저런 후보가 네.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법카 이용과 관련해서는 뭐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용 내역이었기 때문에 사용 내역이었기 때문에 묵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고 그 이후에 할 여러 가지 그 행위들에 대한 네. 우려와 걱정인 것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MBC 장악이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내내 MBC에 대한 적대감을 네. 거침없이 피력했어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런 모든 질문에 껌껌이 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위안부 강제동원인가를 묻는 데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답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그 말은 취소하고 답변 못하겠다. 네.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12.12, 5.18, 5.16, 위안부, 네. 뭐 일본의 평화헌법,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소신을 밝혔어요. 예. 이런 와중에
유독 본인의 소신을 강하게 필요한 것이 노조와 MBC에 대한 판단입니다. 언론노조, 민주노총, 그다음에 MBC 지금 현재 보도 상황, 네. 경영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거의 혐오에 가까운 인식을 드러냈어요. 참. 그리고 박문진 이사 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곧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그 이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 이사들 이사회? 임기 만료일. 예, 네. 임기 만료일이 이제 8월 12일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모종의 액션을 취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의결 절차 이미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 엉망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 뽑겠다고 공모를 했으면 지금 지원자가 있고 네, 그 중에서 뭐 2배수, 3배수로 추릴 거 아닙니까? 네, 추려서 면접 등의 예. 심층 또 심의를 하게 되죠. 예, 그걸 거쳐서 이제 최종 이사 의결을 하게 되는데 예. 이 후보자를 추리는 이 단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배수, 3배수로 줄이는 과정에서 의결을 해야 요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되죠. 네. 요 정도를 좀 넘겨서 합시다라고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실무선에서 후보자를 추리고 네. 이 추린 것을 상임위원들한테 이제 그 승인을 받는 절차인 네, 거죠. 보고하고 승인 네. 받는 예.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예. 면접 안 하고 그냥 땅땅땅 합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태까지 방통위에서 후보자 네. 의결 안 하고 최종 의결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조차도 안 한다면 그조차도 안 할 것 같고 에? 사실상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한 방에 다 위원장님.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네. 예. 그건 저쪽도 예. 그런 판단하는 저쪽도 심각하게 지금 이거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집행정지 신청 들어가면 인용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네, 예. 늘 하던 건데 네. 이걸 왜 안 했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떠나서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에 네. 방통위가 하는 거지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실무자들이 추려놓은 거를 그대로 의결해 버린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막판에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와 네.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원한대로 통과시켜라고 네. 하는 파와 상당한 갈등이 제가 있을 듣기로는 용산에서는 밀어붙여 그래서 오늘 2시설이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오고. 용산의 뜻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하루라도 벌려고 예. 방통위 쪽에서 실무자들이 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집행정지 인용될 수 있다고 탄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게 권태선 이사장처럼 네, 네, 의결했다가 집행정지 예, 때문에 예. 복귀를 해버리면 네,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진수 카드를 지금 이렇게까지 써서 네, 종료를 시키고 싶은데 네. 이게 무의가 되면 네, 이진숙을 날려야 됩니까? 앉혀둬야 됩니까?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난감할 거고요. 네, 물론 뭐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저쪽에서 그냥 해버려 하고 의결을 한 방에 해버리면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사후에 집행정지 이거 뭐 당사자들이 집행정지 걸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제대로 심사도 못 받고 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 또 그 MBC 쪽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야당들과 함께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 네. 행위에 대해서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들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해서 박문진 이사들도 비슷한 경우에 있었을 때 법원에 가서 물어봤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네.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한 가지 저쪽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호해줄 실익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아하. 침해된 실익이 있습니다. 예. 그게 다른 후보자들이에요. 다른 후보자들의 네. 경우에는
경쟁해보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형식적인 의결로 네. 본인의 그런 지원을 했고 네. 심사를 받기로 기대했고 그게 예. 이제 권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수긍해야 되지만 그냥 졸속심의 네. 의결 저쪽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권리 침해를 당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진행하는 절차대로 이게 진행이 될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지 이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방송사법의 경우에는 이미 5박 6일의 긴 기간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겠죠. 하겠죠. 네. 지금 그럼 또 재발등 다시- 찍고 있는 걸 모를 거예요. 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겠죠. 하나 기분 나쁘면 거부. 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거부 이러고 있을 텐데 예.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부해야 될 법이나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나 다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그냥 국회를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늘 하는 얘기가 예. 거부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라는 얘기하는데 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도 그럴까요? 그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으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불가피성이 특별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이어야 돼요. 그런데 방송사법이 통과되면 뭐가 위헌입니까? 여야 협의를 안 했다고? 여야 협의 하자고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수 정당은 네. 협의를 안 해주면 모든 법을 막을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말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 처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용산 생각이고요. 용산 네. 생각이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지는 이미 국민들께서 아실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첨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또 입법을 또 계속 하고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벌써 지금 어느덧 2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건건히 이렇게 하고 있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의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따박따박 순서대로 거부권 행사해 그럼 또 우리는 또 뭐 재의결도 또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여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이지도 않고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탈출구가 있겠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자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네. 예. 인사청문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고민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더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도 예.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사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1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뭐 검사 한 명, 장관 한 명 탄핵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뭐 민주당의 뭐 습관적 탄핵병 뭐 이런 표현까지 맞습니다. 나오긴 하지만 지난해만 같진 않아요.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워낙 그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언론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바뀐 상황들,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그 검찰 조사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지만 작년에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국민 여론 때문에 네. 검찰이 뭔가 좀 해보려다가 그야말로 뭐 시체말로 생쇼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최혜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이게 이종호 씨 녹취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육성들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서 국민께 이미 다 보고가 됐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생기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최혜병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이 최근에 또 맞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런 것들을 앞서서 예상하지 않고 네.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 이진숙 후보자가 부적절하면 이 부적절함을 알리고.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걸 두둔하는 정부를 향한 지지 여론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리고 법안들 필요한 법안들 계속 할 거예요. 네. 필요해서 했는데 거부하면 또 할 겁니다. 네. 뭐 탄핵 마일리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대통령의 위법적인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일정한 선에 이르면 네. 모든 일은 달도 차면 기울고 고름도 차면 터지게 돼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터집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때 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거죠. 네. 고름이 차고 있음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기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덥기 급급한 용산은 네. 어느 순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더 폭주할 가능성도 있고 더 실수할 겁니다. 네. 이진숙을 임명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폭주라고 봐요. 네. 이진숙을 대통령 선거 때 네. 윤석열 캠프에서 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언론 노조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점 때문에 네. 내쳤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 이거 좀 해 하고 맡긴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진숙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차분히 따박따박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니 다른 분들 여쭤보고 화를 내셔가지고 질문할 수가 없어서 예. 최근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하겠다고 용산이 밝힙니다. 왜 지금일까도 궁금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가.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중앙지검장 바꿔버렸잖아요. 네. 차장들 싹 물갈이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고 나온 카드가 경호처 건물에서 그러니까. 휴대폰 검사로부터 제출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 그게 김건희 씨가 조사한 거지. 그게 검사가 조사한 겁니까? 예. 뭐 여하튼 조사했다. 이걸 예. 남기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핸드백 실물도 공개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스란히 보관해 왔다.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프로그램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네. 이런 걸로 뭐 그 전 단계 그 민정도 부활시켜놨고 이런 게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서 예.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은 김건희 씨의 사과라고 봐요. TV 앞에 서서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네. 또 대선 직전에 그 쇼를 대국민 예. 쇼를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네, 예. 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다 말씀하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기획된 작품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 의회의 3부 체크하고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이제 이것으로 촉발돼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수사외압 사건 같은 것도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방위적으로 좀 뭐 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가보면 딱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은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최혜병 사건과 순직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는 저희가 일관되게 하겠다고 네. 해오고 있고 8월 중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8월 중에 네. 예. 9월로 넘어가면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걸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군요.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예. 최혜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두 개를 예.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네. 그 이외에 뭐 지금은 좀 잦아들었지만 유전 의혹도 있고 예. 또그 김건희 로드 양평 고속도로 예. 문제도 있고 각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싶어하는 국정조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송장악과 최혜병 특검 관련 네. 이 국정조사 두 개는 꼭 하자. 예. 이 공감대가 매우 강하게 형성돼 있고 예. 이미 뭐 한 달여 전부터 그렇게 예. 저희가 공식 입장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 8.18 전당대회가 있는데 8.18 전당대회 이전의 국조 가능성이 있습니까? 8.18 전당대회가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당 그 행사이긴 하지만 네. 이 전당대회 매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하고 있죠. 하는 와중에서 이진숙 청문회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그 전당대회 때문에 뭘 하고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빠르게 국조로 전환해서 국면을 좀 민주당이 주도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도 주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충분히. 정신 못 차리게 휘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그래야 할 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리스크를 이러이러이러한 요소로 프로그램화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제가 예상키로는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네.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여기 이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저쪽은 이제 걱정이 큰 거죠. 최혜병 특검법으로 혹시라도 네. 여야 협상의 장이 열리면 네.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준비했던. 그 제3자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당대표 됐기 때문에 나 이거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긴 한데 지금 여당으로부터 어떤 수정안이 나왔다거나 혹은 또 야당에게 여당이 좀 새로운 특검법과 관련해서 논의해보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아, 개혁신당에서 네네. 네.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 보겠다 이런 거예요? 뭐 민주당하고는 어쩔지 몰라도 네. 개혁신당하고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뿌리가 같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같다면 예. 민주당 입장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 그 추천 방식은 배제입니다. 네. 불가하죠. 네, 그러나 네.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네. 제3의 방식을 놓고는 협의할 수 있다. 제3의 방식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민주 빠지고 나머지 야권이 함께 추천하는 방식입니까? 민주당이 왜 빠져야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뭐 자꾸 빠지라고 하니까. 예. 제3의 방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접근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근데 지금은 어떤 네. 특정 그 주체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했잖아요. 첫 예.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예. 근데 상설특검법에 보면 네. 위원회 형식입니다. 아, 특검 추천위원회. 예. 예. 그런 위원회 방식을 아. 그 최혜병 특검에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합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들 추천하듯이 시민사회 학자 뭐 이렇게 쭉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여당이 받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3자를 만들면 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함되는 제3자 그룹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예. 뭐 본인들이 여당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제3자가 되겠다. 뭐 대법원장, 뭐 변협회장, 네. 뭐 무슨 뭐 법조계 뭐 학계 뭐 지명도 있는 분 다 네. 한번 추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합이 가능한가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설특검법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3명은 사실상 정부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법무부 법무부 차관, 차관, 법원행정처차관,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부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여둘, 야둘 이렇게 7명인데 여기에서 조금 이걸 확장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대안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묘수가 다양하게 분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 못 버팁니다. 그건 저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같이 견뎌주시면 좋겠고요. 네. 힘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차분한 그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